자, 공통영어 1 비상홍 교과서 3과 내용 정리 시작합시다. 교과서 3과는 크레이그 포스터라고 하는 영화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네, 영화 감독은 특히나 다큐멘터리를 찍는 분이었는데 어떤 걸 찍었냐면은 문어 이야기를 찍게 돼요. 문어를 한 마리 만나게 되는데 이 문어한테서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어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감명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루는 실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크레이그 포스터고 여기 이 문어가 크레이그 포스터가 만난 문어가 되겠죠. 제목은 My Octopus Teacher. 이거 여기 있으니까 계정 있는 친구들은 한번 가서 보든가 하세요. 뭐 난 안 봤어요. 자, 어쨌든 그 문어를 처음에 크레이그 포스터가 만나게 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고향으로 본인이 자라났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이빙을 하던 중에 문어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문어가 좀 똑똑한 거야. 실제로 문어는 IQ가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래서 놀라 가지고 '카메라를 두고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 두고 이제 자리를 비키죠. 그러고 자주 가서 확인도 하고 이 문어가 있었던 그 동굴 근처를 또 파악하기 위해서 지도도 만들어 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친해졌대. 그러면서 문어의 성별도 알아냈다고 합니다. 문어는 암컷 문어였대요. 이렇게 서로 친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온 거야, 문어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려 상어가 나타나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상어가 와 가지고 문어를 추격을 하는데 이때 문어는 어떤 틈 사이로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어가 살기는 했어. 이렇게 숭 도망쳐 가지고 살기는 했는데 도망치는 와중에 다리 한 짝을 뜯긴 거야. 그래서 상어가 맛있게 먹었겠죠. 그러다가 상어는 결국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상어는 돌아갔는데 이제 다음 날에 보니까 문어가 살아 있기는 해.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다리가 한 짝이 팔이 한 짝이 뜯긴 거죠. 이렇게. 팔이 한 짝이 뜯겨 가지고 문어가 힘들어. 문어가 막 힘들어하니까 이 크레이그도 이거를 보고 있기가 좀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문어는 회복을 하죠. 문어는 다리가 다시 나아요.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다리가 다시 솟아났어. 돋아났어. 그래서 행복하게 다시 기운을 차렸죠. 이렇게 문어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 크레이그 본인도 인생을 좀 되돌아보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이 문어가 아까 암컷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날 새끼를 낳을 날이 됐어요. 근데 새끼를 낳는 건데 문어 수명이 1 년밖에 안 된대. 생각보다 얼마 안 되지. 그래 가지고 새끼를 낳고 얼마 있어서 곧 수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도 이제 크레이그는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새끼들로 인해서 문어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느꼈대. 이 장면을 크레이그가 본인의 아들이랑 같이 봅니다. 크레이그가 본인 아들이랑 같이 그 새끼 문어의 새끼들을 지켜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본인의 아들을 이입해서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문어의 놀라운 능력, 회복, 그리고 자식한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다. 많은 이야기들을 느꼈다라고 나와요. 정말 영화 감독다운 표현이야. 그죠? 그래서 고작 문어 한 마리였지만 본인에게는 그저 단순한 문어가 아니었다.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준 문어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상 My Octopus Teacher 리뷰였고요. 난 안 봤지만 여러분은 궁금하면 가서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짜투리 문장 빼먹을 수 없겠죠. Read Culture. 이번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부록이 달려서 교과 3과는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 분석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본문은 다이빙을 하다가 문어를 만나는 부분입니다. 아주 초반이죠. 크레이그가 돌아갔다고 해요. The Cape of Good Hope. 이거는 한국말로 바꾸면 희망봉이라는 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주 아래쪽에 있는 큰 산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내가 시간을 보냈었던 나의 어린 시절에 20년 동안의 영화 제작을 한 이후에 근데 over이니까 20년 이상이겠죠. 20년 이상의 시간을 영화 제작을 한 이후에 여기까지 묶이고 그다음에 where 마지막까지 묶이겠네. 내가 내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으로 돌아갔대요.
자, 여기 문법 볼 만한 거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where. 이거는 앞에 있는 희망봉을 꾸며주고 있는 관계부사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치? 앞에 있는 South Africa는 삽입으로 들어간 거니까 얘는 간단하게 무시해주고 앞에 있는 희망봉 수식이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쪽에 had spent가 과거 완료가 나왔는데 과거 완료는 주절의 동사 여기가 지금 과거로 찍혀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갔던 것보다 어린 시절은 훨씬 이전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보다 더 과거니까 과거 완료를 써준 거죠. 자, 그래서 일 열심히 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건데 돌아가서 뭘 했냐면 I went diving. 나는 다이빙을 하러 갔대요. go ing, go 플러스 ing 하면은 뭐뭐 하러 가다라고 해석이 되죠. 뭐뭐 하러 가다. 그래서 뒤쪽에 형태가 ing로 나온 거 봐주면 되고요. 다이빙을 하러 갔대. 어디에서 다이빙을 하냐면 cold sea, 추운 바다에서. 차가운 바다인데 어디에 있는 바다냐? Off the coast of the Cape. 희망봉의 해안가 주변에 차가운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문법이 하나 나와요. It was among the dense seaweed forests where I met an octopus. 이거 이때 강조구문이죠. 이때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은 중간에 껴있는 요 부분을 it, is랑 that 사이에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인데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은 쌤이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그거를 한번 자세하게 보고 오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시 아니잖아. 이거는 앞에 거 강조한 게 장소였기 때문에 지금 선행사가 장소니까 where로 바뀌었지만 대수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때 강조 구문이었으나 지금 선행사가 장소니까 that 대신에 where로 바꿨을 수도 있다라고 봐주면 되고요. 해석은 이렇게 되겠지. 내가 그 옥토퍼스를 만난 것은 그 밀집한 해조류 숲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의 경우에는 어순을 주의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쓰인 이 대시 where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주의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과거 완료 하나 봐주면 되고 1번, 그리고 두 번째 go ing 여기 봐주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거 it that, 근데 대신 이제 where로 바뀌어서 it where 강조구문 여기까지 문법은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본문은 그렇게 만난 문어의 능력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크레이그가 봤대요. 뭘 봤냐면 물고기를 본 거야. 문어를 본 게 아니고 처음에 물고기를 봤어요. 물고기가 아주 평화롭게 수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Near a heap of shells. 조개더미라고 해석이 되죠. 여기 heap이 뭐뭐 더미란 뜻이고 조개더미 근처에서 평화롭게 수영하고 있는 물고기를 봤는데 그럼 여기서 싸우는 지각동사로 해석이 되겠죠. 뒤쪽에 있는 swimming 요게 C의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되니까 얘는 원형으로 바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라고 표시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원형 가능. 물고기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문어 한 마리가 sprang, 튀어나온 거야. From the heap. 그 조개더미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낚아챘어요. 그 물고기를.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놀래서 뭐에 놀랬냐면 at the cleverness of the octopus. 그 옥토퍼스의 영리함에 놀란 거야. 야, 사냥을 이런 식으로 하네 해가지고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크레이그가 조금 더 가까이 수영을 쳐서 다가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까이 갔는데 얘가 없어졌어. disappeared. 이상하죠? 자, 문법이 하나 있어서 중요한 게 amazed란 단어가 나왔었는데 요거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능동이랑 수동 봐줘야 돼. 모든 분사는 능동, 수동 구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 amazed란 단어는 감정분사잖아. 그래서 주절의 주어가 크레이그였으니까 크레이그가 놀람을 당한 거지 문어가 놀래킨 거니까 그래서 감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수동으로 들어간 거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pp로 써줘야지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ing 같은 능동이 들어가면은 바로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갑자기 문어가 사라진 게 어떻게 된 거였을까? 바로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였냐면 그것이 그 문어가 들어 올렸었던 겁니다. 뭘 들어 올렸냐면 a piece of seaweed.
미역 같은 거 있잖아. 해조류 쪼가리 하나, 미역 쪼가리 하나를 들어 올렸었던 거고 병렬 구조 시작되네요. 하나를 들려 올렸었던 거고 그리고 wrapped 둘러쌌습니다. 그것을 around itself. 그 스스로 주변에다가 칭칭 감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it은 이 앞에 있었던 미역이 됩니다. 해조류 쪼가리. 뒤에는 itself가 이게 문어가 되죠. 문어가 미역 쪼가리를 들어서 그 미역 쪼가리를 문어 주변에 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 was staring. 바라보고 있었어요. at me.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out of라는 전치사 두 개는 합쳐서 from으로 바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틈으로부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 과거 진행형 시제보다 미역을 들어 올렸었던 게 훨씬 더 이전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과거 완료가 쓰인 거까지 봐주면 되겠죠. 과거 완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걸 알고 내가 다가가는 걸 알고 미역 조각을 들어서 본인을 숨긴 거잖아. 그치? 그래서 되게 와 놀라운 생명체다 이러고 놀래요. 그래서 크레이그가 궁금했대. 뭐가 궁금했냐면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궁금했대요.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지켜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궁금했대요. 자, 일단 wonder 뒤에 왓절은 명사절로 쓰였겠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고 해석이 되니까 간접 의문문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에서 주어도 빠졌기 때문에 what이 쓰인 거지. 이건 이제 다른 걸로 무엇으로도 바꿨을 수가 없죠. 특히나 that 같은 거, which 같은 거 이런 걸로 바꿨을 수가 없어요. 음. 자, 다음에 뒤에 keep이란 동사가 나왔는데 얘는 좀 중요한 게 뒤에 목적어로 ing 형태를 받는 친구죠. 투부정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ing가 나오는 거 봐주면 됩니다.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음. 자, 그래서 뭔 일이 날지 궁금하니까 이제 바라보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뭘로 바라보느냐? 이 문어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는 남겨뒀습니다. 카메라 하나를 남겨뒀대요. then 그 굴 근처에 카메라 하나를 남겨뒀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visiting regularly. 규칙적으로 방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병렬이죠. started랑 앞에 있는 left랑 이렇게 두 개 병렬로 봐주면 됩니다. start는 ing를 쓰든 투부정사를 쓰든 상관이 없죠. 목적어 자리에 두 개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상관없고. 그래서 카메라 설치하고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나는 또 심지어는 맵 하기도 했대. 지도를 만들다라는 뜻이잖아. 그 환경을 굴 주변 환경의 지도를 만들기까지 했대요. 지극정성이야 아주. 자, 마지막 문장에 expecting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 단어는 동명사 주어가 아니죠. 물론 첫 단어긴 하지만 지금 잘 살펴보면은 여기서부터 이 쉼표까지 묶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이쪽이 진짜 주어 동사일 테니까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주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뭐야? 그치? 이것도 분사 구문이 되는 거지. 앞에 있었던 amazed랑 마찬가지로 expecting이라는 단어도 능동수동을 잘 봐줘야 됩니다. 뒤쪽에는 expect란 단어가 지금 오형식으로 쓰였는데 얘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뒤쪽에 이렇게 some drama라고 목적어 그리고 to come이라고 보어가 쓰이면서 무언가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사구문은 지금 이 크레이그가 기대하고 있으면서 목적어도 존재하기 때문에 능동으로 봐주면 돼요. 근데 쌤 이거 기대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거 감정분사 아닌가요? 감정분사면 사람이니까 PP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아니라 오형식으로 쓰인 진짜 이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다 라는 행동으로 봐주면 돼요. 감정이 아니고. 관건은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걸로 판단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C 지각동사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동의 분사구문 있었던 거 amazed란 단어가 pp로 들어갔던 거 확인해주고 마지막에 keep ing, keep이 뒤에 목적어를 ing 형태로 받는다. 요거까지 봐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으니까 한 번씩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문어가 신기해서 카메라를 설치한 크레이그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문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어랑 점점 친해집니다. 친해지다가 그 문어가 암컷 문어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그런 문단이 있는데요. 뭐 내용이 어려울 게 없으니까 바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일단 그 문어가
조금 덜 무서워하기 시작했대. 내가 더 자주 방문할수록 나를 덜 무서워하기 시작했대요. 이 앞에서 카메라 두고서 계속 정기적으로 방문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자주 방문하니까 여기서 일단 as는 뭐뭐 할수록이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as로 해석이 되면 됩니다. 내가 자주 방문할수록 그것이 덜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scared, 감정분사로 쓰였죠. 감정분사도 능동수동 봐주면 되는데 지금 주어가 octopus. 이 문어가 무서움을 느끼는 거니까 수동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한 달쯤 지났을 때, 한 달쯤 지난 후에 그것이 드디어 가까이 왔어. near me. 나의 옆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내민 거야. put my hand out.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도 똑같이 내밀어 준 거지 나한테. 그것이 뭐야 그럼? 이거는 문어가 되겠죠. 문어도 똑같이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줬다. 자,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렇게 둘이 점점 친해진 거야. 그리고 또 한 일주일, another week, 일주일쯤 더 지나고 나서는 그것이 started to wave. 이게 맞나? 그러니까 웨이브 하기 시작했대. 문어 친구가 팔을 이렇게 웨이브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Hi, I'm excited to see you. 나 너 만나서 되게 신나, 반가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팔을 흔들었대요. 대단하죠. 자, 근데 지금 쌤이 이거 saying을 뭐라고 해석했어?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잖아. 쌤은 지금 이거를 명사로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이 like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이 like의 명사를 이걸로 본 거지. 아니 그러면 앞에 있는 얘는 뭐냐? 이건 쌤이 또 뭐라 해석했냐면 사람 친구가 라고 해석했죠. 그치? 그럼 얘가 동명사가 되고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항상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오케이, 뒤쪽에 excited 이것도 감정분사니까 간단하게 하나 표시하고 수동으로 쓰였다라는 거 판단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어가 점점 더 친해지는 거야. 이제는 웨이브도 그러니까 춤도 춰줘 문어가. 야, 춤 춰주는 문어 쉽지 않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좀 가만히 있었대. 이거 아마 당황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그것이 covered my whole hand. 이제는 내 손 위로 아예 그냥 덮어버렸어, 그것이. 그러면 내가 문어가 그렇게 크진 않았나 보네. 손을 이렇게 뻗었었는데, 아이고, 손 크다. 근데 여기 위에 이제 문어가 이렇게 그냥 턱 하고 올라왔다는 거죠. 문어가 이렇게 올라와서 내 손을 다 덮어버렸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이 keep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위에 있었던 그 ing 형태로 목적어를 받는 그 동사랑 다르죠? 얘는 지금 뒤에 still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받고 있어. 그래서 뭐뭐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상태 동사로 봐주면 됩니다. 뒤쪽에 있는 still 이건 형용사로 가만히 있는 얌전한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내가 얌전히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전체 손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자, 다음 문장은 since로 시작하니까 수식어로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 쉼표, 그치, 찾아주면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I swam, 주어 동사 나오지. 그래서 이게 지금 문어랑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내가 had to take a breath, 숨을 쉬어야 됐대. 당연하죠. 숨을 쉬어야지. 그래서 had to는 must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숨을 쉬었어야 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수영쳤다. 어디를 향해서? toward the surface. 그 수면을 향해서 수영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to my surprise. 놀랍게도 문어가 올라탔어요. 내 손에 all the way, 완전히 to the top, 끝까지 내 손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문어 다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아예 덮어 있는 상태였다고 치면은 지금은 문어 다리 똑 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완전히 올라탄 그런 형태라고 봐주면 되겠죠. 친밀감 맥스야. 지금 100%야. 난리 났어. 자, 근데 아까 to my surprise를 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냥 놀랍게도라고 해석했지. 이건 사실 표현법인데 바꿔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면 I was surprised. 나는 놀랐습니다. 여기서는 PP 형태로 써줘야겠죠. I was surprised. 왜 놀랐냐면 that 이하해서 놀랐습니다 라고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that 이하에는 주절의 문장이 그대로 다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의미상 굉장히 유사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to my surprise는 이렇게 my 대신에 I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my가 아니라 to 뭐 예를 들어서 her surprise였다. 그러면 주어가 she was surprised 이런 식으로 바뀌었겠죠. 자, 어쨌든 나는 숨막혀 죽겠는데 지금 문어가 손으로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올라가야지.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놀란 거야. 놀라가지고 there I was. 내가 그냥 있었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었던 거야. 이게 뭐지? 이러고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있었던 거야. Just staring.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서. 뭘 바라봤느냐? Into the eyes of this incredible creature. 이 놀라운 생명체의 눈들을 바라보면서 멍한 거죠. 그럴 것 같아. 갑자기 얘가 쓱 올라와가지고 그럴만 하죠. 자, 문법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there I was. 이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은 there로 시작한 문장은 there is something, there are something.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약간 주입받았잖아, 그지? 그럼 there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상하게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일단은 부사구도치 문장이죠. 부사구도치 there is, there are 걔네 다 부사구도치지. there이라고 하는 장소 부사가 앞으로 나가고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게 부사구도치야. 근데 얘는 안 바뀌었잖아. 그치? 이 친구는 지금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주어가 대명사라서 그래요. 참 별게 다 있어, 그지? 주어가 대명사면 이 위치가 바뀌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미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느냐? Here we go. 아, here we go. 이것도 here 장소부사 앞으로 나가고 주어 동사 위치 바뀌어야 되는데 we가 대명사기 때문에 바뀌지 못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부사구도치다라고 봐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대명사가 곁들여져서 어순을 좀 주의해 줘야 되는 거죠. 얘가 there was I라고 나오면 그건 틀린 거지. 자, 이어서 내가 그냥 거기 있었는데 뭐 하면서 있었느냐? Just staring. 그냥 바라보면서 있었다. 이거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인데 능동, 수동 봐줘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 없잖아. 그럼 수동인가? 아니야.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능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동사는 원래 수동태 목적어가 없죠. 수동태로 못 쓰고 목적어가 없죠. 자, 그래서 자동사 stare 뒤에 목적어 없는 상태로 이미 능동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그것이 sparked 촉발시켰어요. 불러일으켰어요. 내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자극했는데 자, 어떤 방식이냐면 that I had not experienced before.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방식으로 나를 자극했어요. 자, 지금 experience의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관계대명사인데 무슨 관계대명사에 목적어 대신 쓰였으니까 목관대로 쓰인 거지.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선행사가 way니까 그럼 뒤에 나온 거는 how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지금 뒷문장 불완전해요. experience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관대로 쓰인 거다라고 봐주면 돼. 그럼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느냐? 바꿔 쓸 수 있긴 합니다. way which 바꿔 쓸 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way 뒤에는 that을 더 많이 써주긴 해요. 근데 바꿔 쓸 수는 있어. 자, 그래서 지금 크레이그가 짜릿짜릿한 거지. 와, 문어랑 내가 이렇게 친해지다니 이러고 드디어 내가 얻었나? Had I gained? 내가 얻었나? Its trust. 그것에 신뢰를 얻은 건가? 라고 짜릿해하고 있어요. 내가 시작했대. 뭐 하기 시작했냐면 reading books. 책을 읽기 시작했어. 문어들에 대해서. 근데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원했습니다. 더 많이 알길 원했어. About this marvelous creature. 이 놀라운 생명체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게 나오죠. 뭘 알아내냐면 the first thing I 여기는 뭐가 숨어 있겠죠. 명사명사 반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것은 무슨 첫 번째 것이냐? I learned 동사가 반복되는 거까지 봐주면 되니까 이 전체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숨어 있는 거는 that. 근데 무슨 that? 목관대 that이 되겠지. 지금 learn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내가 배웠던 첫 번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사실은 she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문어인데 문어가 사실은 암컷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조금 문학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 우리가 동물은 보통 it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근데 그것을 it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she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하나의 인격체처럼 여기겠다라는 뜻으로 봐줘도 돼요. 즉, 그저 단순한 문어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she, 하나의 인격체라고 여길 거예요 라고 이제부터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친밀감 100% 뚫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봐줘야 할 문법은 요 정도가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동명사 의미상 주어가 있었죠. 요거는 여기 있었지. saying 요거를 의미상 주어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keep 요 동사 뒤에 형용사가 붙어서 뭐뭐하게 유지하다라고 해석되는 거 상태 동사로 쓰인 이형식 keep 요거까지 봐주면 되고요. 세 번째 to one surprise 요거는 이 once 자리가 이제 주어로 바뀌면서 I was surprised 대절 이런 걸로 바꿔줄 수가 있다 이런 거 하나 봐주고 네 번째 부사구도치 어순이 중요했었어. There I was 이게 there was I가 되면 안 됐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a way that 여기에서 that이 how로 바꿔 쓰는 애가 아니라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다 하는 것까지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창 친해진 상황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네 번째 문단은 이제 위기가 찾아오죠. 상어가 나타나 가지고 추격전이 벌어지고 결국 문어는 틈으로 숨었다라는 내용이 펼쳐지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편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danger, 주어가 danger잖아. 위험이. 근데 어떤 위험이냐면 in the form of pajama sharks. 이게 상어 이름이래요. pajama shark라는데 뭐 잠옷 상어 다 크면 한 1m쯤 되는 상어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까 쌤이 그렸던 뭐 백상아리 상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상어랑은 조금 다른가 봐. 이렇게까지 포악한 애는 아니고 그냥 뭐 1m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상어. 어쨌든 그렇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포식자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동격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삽입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포식자인 파자마 샤크의 형태로서 위협이 다가왔다라고 봐주면 돼. 그럼 이 글의 진짜 이 문장의 진짜 동사는 여기 있는 K임이 진짜 동사가 되겠죠. 여기 지금 보면 쉼표가 있잖아. 섣불리 쉼표 뒤에 있다고 해서 이거를 쉼표 ing 분사구문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ing로 바뀌어 있어도 그거를 여기 동사 자리인데 왜 ing가 있지? 라고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분사구문 자리가 아니다 표시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어쨌든 포식자의 형태로 위험이 다가왔어요. With little warning. 경고는 경고인데 little이니까 little은 없는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경고 없이 다가왔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In the sea, 바다에서 경고 없이 갑자기 샤크의 형태로 위험이 다가왔다. 자, 어떻게 이 문어야 도망가야죠. 문어가 was moving, 움직였습니다. around.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moving around,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near the edge of the seaweed forest. 해조류 숲의 가장자리 근처에서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또 봤어. 뭘 봤냐면 샤크가 tracking her 하는 걸 또 봤어. 자, 그럼 여기서 C는 지각동사로 또 쓰이겠죠. 지각동사니까 뒤쪽에 목적어랑 보어가 들어오고 그치 이 보어 자리는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원형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상어가 이 문어를 쫓아가는 거를 이제 알았는데 봤는데 좀 도와주지 싶긴 한데 일단 도와주진 않았나 봐요. 자, in an instant. instant가 순간이란 뜻이죠. 순식간에 그녀는 그러니까 문어는 swam. 헤엄쳤어요. into a crack. 틈 사이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to escape. 도망치기 위해서. 그런데 the shark was faster. 상어가 더 빨랐어요. 잘 가 문어야. 그동안 즐거웠다. 는 아니겠죠? 뒤에 살아남았다고 나오죠. 다리 한 짝만 뜯기고. 자, 여기서는 지각동사 하나만 봐주면 문법은 별거 없었고, 그래서 이 상어가 더 빨랐는데 긴박한 순간에 틈으로 숨은 문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섯 번째 문단.
상어가 더 빨랐는데 어찌어찌해서 숨은 다음에 상어는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문어는 팔 하나를 잃은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e shark had taken a bite of one of her arms. 상어가 가져갔어. 그 팔들 중에 하나를 물어가지고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was waiting. 기다리고 있었어. For her.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병렬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순서상 이게 먼저기 때문에 여긴 또 과거 완료 쓰인 것까지 봐주면 되고요. 과거 완료.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런 상황이고 이게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원했어요. To save my friend. 내 친구를 좀 구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나는 오로지 관찰할 수밖에 없어. 왜? 이 이유는 안 나와. 아마 그 다큐멘터리 보면 거기서 나오려나? 어쨌든 뭐 무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큐멘터리의 뭐 진실성을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상 구해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어가 managed to get deeper. 가까스로 더 깊게 들어갔어요. into the crack. 그 틈 속으로 가까스로 더 깊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녀는 was bleeding.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앞에 있었던 manage to 부정사 요거는 가까스로 뭐뭐 해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가까스로 부위하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틈 속으로 숨었지만 이미 다쳐가지고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자, after a while, 잠시 후에 그 상어가 lost interest, 흥미를 잃었어. 그리고 그 octopus는 사용했습니다. 그 기회를.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To get back to her den. 그녀의 굴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 하나를 잃었잖아. Without one of her arms. 그녀의 팔들 중 하나가 없는 채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이 투부정사를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결과적 용법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결과적 용법. 그렇지. 결과적 용법이라는 거는 투부정사가 부사로 해석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결과. 이때 해석은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게 되다. 그럼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 샤크는 돌아갔고 그러니까 흥미를 잃었고 그리고 이제 문어는 그 기회를 사용해서 결국에 그녀의 덴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팔 하나가 없이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자, 이어서 그녀는 was in serious danger.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팔들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모처럼 기능을 하느냐 전치사로 나왔죠. 손, 다리, 코, 그리고 눈. 인간의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신체 기관들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녀가 아주 위험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봐줄 만한 문법은 투부정사 결과적 용법 요거 하나 있었고 뭐 과거 완료 정도? 그거 말고 나머지는 별거 없었죠. 그래서 상어는 돌아갔는데 문어는 팔 하나를 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럼 좀 구해주지. 이거 궁금하네요.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이거 구해주지 못했었나. 어쨌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섯 번째 문단은 문어의 생존에 안도했으나 문어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지켜보기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부터 궁금하지만 그럴 거면 좀 구해주지. 어쨌든 the next day, 다음 날. 뭐지? 그날도 아니야. 다음 날 간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죠? 어쨌든 다음 날에 갔어. 다음 날에 나는 was relieved. 안도했습니다. 이거 감정분사죠. to see that 이하, that 이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안도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that she has survived. 그녀가 살아남았었다라는 거를 이제 봐서 안도를 했대요. 일단 감정분사 나왔으니까 감정분사 하나 표시해 줄 거고 내가 주어였으니 당연히 수동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뒤쪽에 나온 이 투부정사를 씀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뭐뭐 해서라고 해석했지. 이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원인으로 해석하는 문법입니다. 아까 앞에서 바로 본문 5에서는 뭐였지?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가 있었죠. 여기서 부사적 용법 중에 원인으로 봐주면 돼요. 뭐뭐 해서. 자, 그럼 뒤쪽에 나와 있는 that은 이 see, 타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목적으로 쓰였을 테니까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을 거고요. 그래서 뒷문장이 지금 완전하게 나와 있죠. had survived가 과거 완료로 쓰였는데 과거 완료로 쓰였고 그리고 survive는 자동사기 때문에 지금 문장이 완전한 형태인 겁니다. 자, 좀 짧은 문장인데 문법이 많이 쓰여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다음 날에 나는 안도했어요. 그녀가 살아남았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그녀는 약한 상태입니다. She was weak. 그리고 심지어는 그녀의 색깔도 were not as bright.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이게 밝아야 좋은 건가 봐. 근데 그렇게 밝지 않았다고 하니까 색깔이 좀 어두웠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as는 그렇게 혹은 그만큼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부사로 취급해 주면 돼.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자, 그 내가 체크를 했대. 그녀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녀를 체크를 했대요. 그 다음에 나온 쉼표 ing 분사구문이 되겠죠.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은 또 능동수동 봐줘야 되는데 조금 이따 체크해보고 if절이 wondering의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그 날이 would be the last. 마지막 날이 어이구야.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지 아닐지를 궁금해하면서 나는 그녀를 매일매일 체크해봤다. 야, 이거 잘못 해석하면 사이코패스야. 이게 오늘이니 내일이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니 아니니 내일이니 아니야. 이렇게 궁금하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선 걱정이라고 생각해줘도 되겠죠. 오늘이 그러니까 그날이 마지막 날일지 걱정하면서 정도로 해석해 줄게요. 자, 분사구문 능동수동 아까 봤어야 되는데 능동이었죠. 왜 능동이냐? 뒤에 if절이 지금 명사절로 쓰였어. if가 명사절로 쓰일 때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인지 아닌지. 우리가 흔히 쓰는 if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그거는 부사절일 때 해석이죠. 자, 뒤쪽에 나온 that day에서 that은 당연히 지칭으로 쓰였지. 어쨌든 이렇게 걱정이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근데 it was emotionally painful.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웠어요. 뭐가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웠냐? To witness. 이투 가주어 진주어 나왔네요. 이쪽이 가주어, 그 뒤쪽이 진주어가 되겠죠. witness는 뭐 직역하면 목격하다라는 거지만 여기서는 지켜보다 정도로 의역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그녀에게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자,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해석했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계속 나왔었던 이 타동사 뒤에 넣은 목적어는 이거지. 얘가 동명사예요. 그래야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지.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해석했잖아. 얘는 뭐야?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되게 많이 나오네. 의미상 주어. 동명사 의미상 주어. 자, 그래서 짧았지만 굉장히 꽉 찬 문법이 여러 가지가 좀 들어 있었죠. 첫 번째는 투부정사가 원인, 부사적 용법 중에 원인으로 해석된 거 하나 있었고요. 그지? 두 번째는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긴 했었지만 가주어진 주어 여기 쓰였던 거. 두 번째 가주어진 주어 확인해 주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여기 these things가 happening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쓰였다. 그래서 해석이 이러한 것들이 그녀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힘들었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켜보기 힘든 나날이 있었는데 이제 힘든 날이 있으면 좋을 날도 와야죠. 이 다음에는 회복을 합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7번째 본문은 문어가 드디어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그냥 아이고 회복을 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까지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A short while later. 잠시 후에. 요거는 수식어죠. 갖다 버리고요. 잠시 후에 나는 봤어요. 뭘 봤냐면 that the wound had healed.
그 상처가 회복되었다는 걸 봤습니다. 여기 that은 명접으로 쓰였죠. sub의 목적어 자리니까 명접으로 쓰였고 뒤에 과거 완료가 이렇게 깨알같이 나와 있네요. 과거 완료 하나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아니 상처가 회복이 됐다는 거야. 팔이 잘렸는데 팔이 회복이 됐어. 근데 또 놀래야지. To my amazement. 놀랍게도 a little arm 조그만 팔이 started to grow back.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녀는 started to become active again. 다시 활동적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다시 자라요. 그러면 문어다리는 무한으로 자라나나? 그러면 아니지. 어쨌든 요거 봐줘야 돼요. To my amazement. 이게 아까 to my surprise 그거랑 똑같이 이것도 바꿨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my였으니까 I로 바뀌겠죠. I was amazed를 동사로 써야 되는 거잖아. 감정 분사로. 그럼 amazed로 바꿔서 주면 되겠지. amazed. I was amazed 하고 대절 똑같이 갖고 오고 요 대절 뒤쪽에는 원래 있었던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팔이 다시 돋아나고 그녀가 활동적이게 돼서 놀랐는데 I started to compare. 나는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My life. 내 삶을 뭐랑 비교하기 시작했냐면 compare A to B 형태죠. 여기가 B죠. compare A to B. 해서 A를 B에 비교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내 삶을 이 삶과 비교를 해본 건데 어떤 삶이냐면 in the unforgiving sea. unforgiving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forgive, 용서하다라는 뜻이죠. 용서가 없는 바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바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무자비한 바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보기 시작한 거야. 얘네는 삐끗하면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I thought of. 이거는 생각하다보다 조금 더 깊은 거라고 봐주면 돼. 그러니까 고려하다 정도로 생각해주면 돼요. 고려하다, 생각하다, 사고하다. 그냥 think가 오늘 뭐 먹지? 정도라면 think of는 우리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나는 think of, 생각해 봤어요. 뭐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면 what was valuable in life.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는 간접 의문문으로 봐도 되고 뭐 관계대명사로 봐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명사절로 쓰였다. 주어가 없고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 전치사의 선행사도 없죠. 그래서 당연히 와수로밖에 쓸 수가 없겠지. 이 자리에는 다른 거 뭐 대시나 위치나 그런 걸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뭐가 중요한가? 깊게 고민을 한 끝에 나는 시작했습니다. To spend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또 심지어 started to dive. 다이빙을 하기도 했어요. With my young son. 내 어린 아들과 함께 같이 논 거죠. 이전엔 많이 안 놀아주셨나 보네.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놀아주기도 했다. 이게 다 문어 덕분이야. 문어가 팔이 자란 덕분이야. 그지? 자, 그래서 그가 became just as interested in her as I was. 자,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바뀌고 같이 다이브도 해주고 하니까 여기서 그가 지금 아들이죠. 아들이 딱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야. 여기까지를 동사구로 봐주면 돼요. In her, 그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As I was, 내가 그러했던 것만큼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interested가 감정분사 BPP인데 결국에는 BPP 형태로 수동태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감정분사인데 느끼고 있는 거니까 수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PP로 들어간 거 하나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as의 주용법이 나왔고 우리는 이거를 원급 비교라고 부르죠. as as 땡땡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거만큼이나 어떤 거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as 원급 비교입니다. 순서를 잘 봐야 돼. 뒤에 게 먼저 해석돼. 뒤에 거만큼이나 앞에 거 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했던 것만큼이나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뒤에 지금 쌤이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러했던 것만큼이나라고 해석했잖아. 그치? 이거는 대동사입니다. 대동사는 매우 매우 중요해요. 나올 때마다 잘 봐줘야 돼. 대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동사가 비동사 대신 쓰인 거냐 아니면 두 일반 동사 대신 쓰인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얘는 지금 앞에 있는 became interested 이거 대신 쓰인 거잖아. 그래서 이 became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비동사나 똑같죠. 내가 흥미로워했었던 것만큼이나 그도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니까 요 뒤에는 interested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가 올 수가 없지. 일반 동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비동사가 오면 돼. 그래서 I was라고 써주면 돼요.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did 같은 걸로 바꿔서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굉장히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 문장이 굉장히 핵심적인 문장이었다. 어순도 주의해서 잘 봐줘야겠죠. 이 문장 별표 쳐주고 잘 봐주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그 문어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이어서 as절이니까 쉼표까지 묶어줄게요. 그 문어의 arm이 팔이 더 기능적으로 되어감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as는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할수록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필기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없네. 어쨌든 그 문어의 팔이 조금 더 기능적으로 되어갈수록 나는 느꼈습니다. 뭐라고 느꼈냐면 things in my life, 내 삶의 상황들이 were improving too. 마찬가지로 뭔가 좀 나아지고 있다 라고 느꼈대. 그럼 여기서 felt 뒤에는 명접 대시 생략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things는 상황들이라고 해석해주면 깔끔하게 해석이 돼요. 상황들. 자, 여기까지 문어가 회복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문법은 아까 첫 번째 문장에 있었던 to my amazement 요거를 I was amazed that절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랑 그리고 아까 요 핵심 문장 여기에 as is 원급 비교 플러스 대동사까지 다 들어있었죠. 요것들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문어에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덟 번째 문단. 문어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됐어요, 드디어. 근데 새끼를 낳을 때가 됐다는 건 즉 뭘 의미하느냐? 곧 수명이 다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 본문 들어가 봅시다. 문어의 평균 수명은 대략 1년 정도가 된대. 여기서 about이라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가 아니죠. 부사로 약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약 1년 정도만 남아 있었다. 1년 정도이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 용법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리고 그것은 끝납니다. After reproducing. 번식 후에 끝나게 됩니다. 자, 계속적 용법. 뭐가 끝난다는 거야? 문어의 수명이 끝난다는 거잖아. 그지? 계속적 용법은 중요한 거는 대수로 바꿔쓸 수가 없다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결국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뒤쪽에 요거 ends에 수일치 시켜주면 됩니다. 1년이라고 하는 옥토퍼스의 수명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결국엔 단수 취급을 해줘서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어야 돼요. 자, 어느 날 한 8개월쯤 after meeting her, 그녀를 만난 지 8개월쯤 지난 후에 이거 해석을 8개월 후에 그녀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녀를 만난 지 8개월 후에야. 자, 그녀를 만난 지 8개월 후에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With another octopus. 또 다른 문어랑 있는 것을 발견을 했대. 그러면 곧 새끼를 낳을 때가 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좀 bittersweet. bitter이란 단어는 씁쓸한이란 뜻이고 sweet란 단어는 달콤한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씁쓸하면서도 달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씁쓸했다 플러스 달콤했다까지 여기 들어가는 건데 이게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달콤했다라는 건데 왜 씁쓸달콤했냐면 knowing her final days were approaching. 그녀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그녀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이것 때문에 달콤 씁쓸한 게 아니야. 드디어 너가 가는 이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왜 달콤했냐면 이건 뒤쪽에 이것 때문이겠죠. 그녀가 would bear young, 새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knowing 뒤에 얘기를 안 했지만 대절이 지금 know의 목적어로 숨어 있는 건데 명접 대시 숨어 있는 건데 그 명접 대시 이렇게 마지막 끝까지 포함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새끼를 낳을 것이다. 그 문어가 새끼를 낳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이 사실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 때문에 sweet 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이제 좀 있으면은 갈 거 아니야. 이 새끼를 낳으면 곧 수명이 다 한다며. 그것 때문에 이쪽이 bitter 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앞에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It was bittersweet knowing.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예요. 이쪽이 가주어고 이쪽이 진주어입니다. 야, 근데 가주어 진주어는 쌤 투부정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사실 진주어 자리에는 명사면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나오면 얘기할게.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진주어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투부정사를 쓸 뿐이지. 동명사도 가능해. 그럼 이 투 가주어 진주어가 뭐가 중요한 거냐? 사실 이쪽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주어는 이수로 고정이야. 얘가 디스나 아니면 대시나 이런 걸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이쪽이 고정인 거지 요쪽은 명사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새끼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은 좋지만 좀 있으면 갈 것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좀 달콤 씁쓸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크레이그였죠. 문법은 계속중용법이랑 가주어 진주어 요 정도만 봐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도 거의 끝나간다. 자, 아홉 번째 본문 알이 부화하고 우리 옥토퍼스는 갔어요. 네, 그래도 이제 새끼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럼 봅시다. After mating, 짝짓기를 한 이후에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out of는 from으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었죠. 어디로부터 나오지 않았냐면 그녀의 굴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자,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냐면 would be no feeding, 먹이거나 아니면 또는 hunting, 사냥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일체 없었대. 그녀는 was timing, 시간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 맞추고 있었냐면 for the hatching of her eggs, 그녀의 알들의 부화에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헌신을 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이 새끼들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품고 있었겠죠. 뭐 물론 알이니까 물속의 알이니까 직접 품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after the eggs hatched, 그 알이 부화한 이후로 그녀는 결국 죽었습니다. 자, a few months later, 몇 달이 지난 후에 내 아들은 발견했어요. 작은 문어들을 발견했어요. 그 문어의 새끼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뭐라고 믿냐면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명접 대시 숨어 있겠죠. 자, 이 문단은 문법은 중요한 거 없어. 내용은 중요한 게 있죠. 우리 문어가 갔잖아. 문어가 갔어요. 이제 3과 본문은 거의 끝이 났네요. 자, 마지막 본문 10. 여기서는 문어의 놀라운 능력, 희생,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크레이그가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나는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뭐랑 사랑에 빠졌냐면 옥토퍼스, 문어랑 그리고 놀라운 야생성의 사랑에 빠지게 되었대요. 근데 어떤 야생성이냐? 그녀가 표현했었던, 그녀가 보여줬었던 놀라운 야생성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숨어 있다고 봐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는 또 built a relationship, 관계를 쌓았습니다. 그녀와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up to면 뭐뭐까지라고 해석이 되죠. up to the final moment, 최후의 순간까지 그녀의 삶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또 봤어요. 그녀를 봤어요. 뭘로부터 봤냐면 from a perspective, 관점으로부터 볼 수가 있었대요.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가질 수 없었을 관점이야. Without this experience. 이 경험이 없었으면 가질 수 없었을 관점으로부터 그녀를 볼 수가 있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관점이라는 건 문어를 그냥 단순히 문어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면서 관계를 쌓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 몇 가지가 쓰였습니다. 일단 봐봐. 여기 주절의 동사가 I saw, 그러니까 과거로 쓰였죠. 그러면 지금 그녀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과거라면 이러한 경험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전이잖아.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없었다면 이라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인 겁니다. 아니, 쌤이 지금 뭐라고 해석했어? 이러한 경험들이 없었다면 이라고 해석했지. 그래서 이 without 부분을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if it had not been for 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이러면 이제 해석이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 그 경험이 아니었다면 내가 가질 수 없었을 관점이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without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엑스트라긴 해.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요 부분이 그냥 could not have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나오면 얘는 가정법 과거가 돼버려. 가정법 과거. 근데 이 문장은 여기가 과거였기 때문에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could 플러스 have pp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써야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제 때문에 앞에 동사랑 시제를 얼추저추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여야 돼서 그래서 여기는 could not have pp, could not have had가 와야 된다라고 봐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그녀를 볼 수가 있었고 그녀는 똑똑했고 섬세했으며 그리고 강했고 자, 여기까지 해서 문장 끝났죠? 지금 병렬 구조가 쉼표 end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보어 해서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온 쉼표 ing 여기서부터는 분사구문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오케이, 요거는 분사구문. 근데 분사구문이긴 한데 go through라는 단어가 무엇을 겪다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지. 그래서 often going through rough day, 여기 rough days and tough days, 좀 힘들고 빡센 나날들을 겪으면서 그녀는 똑똑하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하기도 했습니다. Just like, 마치 모처럼 just like humans do, 인간이 그러한 것처럼 이런 날들을 겪으면서 라고 해석이 돼. 자, 방금 쌤이 또 뭐라고 해석했어? 인간이 그러한 것처럼이라고 해석했죠? 이것도 대동사야. 아까 앞에서 I was 있었잖아. 그것처럼 이것도 인간이 그러한 것처럼 어떠한 것처럼 인간이 겪는 것처럼이야. 그럼 여기서 do라는 동사는 앞에 있었던 go through라고 하는 동사를 대신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 동사니까 do로 나오는 게 맞지. 여기에 그러면 do 대신에 뭐가 함정으로 나올 수 있을까? humans are 비동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얘는 틀리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일반 동사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일반 동사가 들어가야 돼, do로. 자, 그래서 인간이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힘든 날들을 겪으면서 이런 특성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헌신했어요. 그녀 스스로를 그녀의 새끼들의 탄생을 보호하는 데에 헌신했습니다. Before she died. 그녀가 죽기 전에. 자, 여기는 commit란 단어 봐주면 되겠죠? commit A to B 형태가 돼. A를 B에 헌신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to가 전치사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죠. 여기는 to 부정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고 to 명사가 나올 자리야. 전치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명사로 나온 겁니다. 여기가 to 부정사로 나와서 to protect라고 원형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앞에 깨알같이 나온 제기대명사도 하나 봐주면 되겠죠? 지금 주어랑 목적어 똑같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쓰인 거. herself. 오케이, 그래서 새끼들을 위해서 희생하기까지 했었다.
as a human being, 인간으로서 여기서 as는 뭐뭐로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인간으로서 나는 발견했습니다. Something noble, 무언가 고귀한 것, 신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In that sacrifice, 그 희생에서. 여기서 that은 당연히 지칭으로 쓰였고요. 그 희생이 누구의 희생이야? 문어의 새끼들을 위한 희생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고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녀는 was not simply an octopus. 그저 단순한 옥토퍼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것입니다 라고 not A but B 형식으로 나오네요. not A 그리고 여기 이거를 벗으로 취급해주면 돼. not A but B. 그녀는 그저 단순하게 옥토퍼스가 아니고요. She was a part of this world. 그녀는 이 세상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Just as 마치 뭐뭐인 것처럼 I am a part of it now. 내가 이제 그것의 부분인 것처럼. 여기서 just as도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나도 그것의 일부래. 여기서 그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일부인 것처럼 그녀도 세상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우린 다 비슷한 존재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녀를 문어로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나와 같은 인격체로서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in that sense, 여기서 sense를 관점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우리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tell, 이야기할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면서 그 문어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다. 우리 모두는 말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하나의 생명체를 굉장히 영어 감독의 측면으로 바라본 My Octopus Teacher 이라는 다큐멘터리의 리뷰였습니다. 사실 그 다큐멘터리는 안 봐서 내용 잘 몰라요. 자, 문법은 아까 처음에 열심히 설명했었던 could have pp 요거 일단 봐주면 되고요. could have pp가 나와야지 could not have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뭐 이것저것 많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have pp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동사 얘기했어요. 대동사가 are로 나오면 안 되고 do로 나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commit A to B이기 때문에 이쪽에 B가 전치사,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라서 ing 형태가 붙어 있어야 한다. 동명사가 나와야 한다. 까지 봐주면 문법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엄청 길었는데 수고 많았고요. 뒤에 read culture까지 시험에 들어간 친구들은 그것도 마저 봐주면 되고, 쌤은 목이 아파서 좀 쉬었다가 올 테니까 여러분도 뒤에 거 보기 전에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세요. 자, 3과 본문은 여기서 끝. 자, 비상교과서 3과 리드모어는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짧아요. 바로 들어갑시다. People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사람들은 are making, 만들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뭐 하기 위한 노력이냐면 to save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대요. 여기 쓰인 make라는 동사는 진짜 삼형식으로 쓰인 동사죠. 뒤쪽에 OC 사역동사로 쓰여서 뒤쪽에 보어가 원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투부정사는 effort를 꾸며주고 있는 진짜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원형으로 바뀌어서 쓰이면은 의미가 달라지니까 틀리겠죠.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몇은 성공을 했지만 몇몇은 실패를 했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Some have succeeded and some have failed.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세요. Remember. 여긴 명령문이에요. 자,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 대절 every little change helps. 모든 작은 변화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다는 거지. 이 변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쓰인 that은 remember의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명사절 접속사 that으로 쓰였을 거고 뒤쪽에 몇 가지 작은 디테일들이 있는데 every 플러스 단수 명사 일단 하나 봐주면 되고요. 이쪽에는 단수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또 하나 단수를 수식해줘야 되기 때문에 few가 아니라 little, 불가산 명사 수식해주는 little이 여기서 꾸며주고 있는 거 봐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help라는 단어에 수일치도 이제 s가 붙어 있는 거 봐주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help는
도움이 되다라는 뜻의 자동사예요. 도와주다가 아니라 도움이 되다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다. 그래서 여기는 서론이고 이 다음에 두 개의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나오게 돼요. 하나는 미역, 그러니까 해조류 같은 걸로 만든 햄버거 포장지가 나옵니다. 해조류로 만든 햄버거 포장지. 햄버거를 포장할 때 쓰는 그 포장 용기를 해조류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자연에서 바로 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가죽 대체품이 나옵니다. 친환경 가죽 대체품. 가죽은 동물에게서 나는 건데 당연히 가죽을 쓰는 거는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을 만들어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시는 해조류로 만든 햄버거 패키지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대부분의 음식 포장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대요. 뭘 불가능하게 만드냐면 리사이클, 재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준대요. 자, 앞에 수동태 하나 쓰인 거 잠깐 봐주면 되고요. 이런 거는 뭐 기본이니까. 뒤쪽에 making이라고 분사구문 나오죠. 분사구문에서 중요한 거, 그치? 능동, 수동 봐줘야 되는데 뒤쪽에 목적어랑 보어가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능동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게 뒤쪽에 있는 요거였잖아. 그럼 얘는 뭐야? 그치? 가목적어, 진목적어 부분이 되겠죠? 요거까지 봐주면 되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런데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당신의 햄버거가 이제 곧 쌓일 수도 있어요. seaweed로 둘러싸일 수도 있어요. 조금 의역하면 포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연구팀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alternative material, 대체 재료를 개발을 했대요. 어디서부터 나온 대체 재료냐면 from seaweed, 해조류지. 이게 from이란 전치사구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온 native라고 하는 단어는 seaweed를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라고 봐주면 됩니다. native to South Australia.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seaweed를 꾸며주고 있죠.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니까 호주 남부에서 나오는 호주 남부에서 자생하는 seaweed. 이걸로 대체제를 만들었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코팅 머티리얼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work는 작동하다는 뜻 자동사로 봐주면 되겠죠. 항상 자동사로 쓰이니까. 거의 뭐처럼 작동을 하냐면 거의 플라스틱처럼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쉼표 ing 또 분사구문이 시작이 되는데 helping prevent food from sticking to paper. 자, 여기서 prevent A from B 하나 보고 가면 되겠죠. prevent A from B는 A가 B 하지 못하게 막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식이 sticking to paper, 종이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분사구문이었으니까 그러면 뭐뭐 하면서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 분사구문 여기서 능동이고요. 음식이 종이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으면서 막는 걸 도와주면서 플라스틱처럼 작동을 합니다. while 여기도 분사구문인데 while also breaking down 또한 쉽게 분해되면서 more easily 더 쉽게 분해되면서 than plastic 플라스틱보다 더 쉽게 분해되는데 여전히 종이에 달라붙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플라스틱처럼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지? 자, 여기도 분사구문으로 쓰였고 분사구문 마찬가지로 능동으로 쓰였어요. 분해되다라는 뜻의 자동사로 breaking down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써줬지. 근데 얘는 분사구문이긴 한데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seaweed material로 만들었는데 그 재료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뭘로 만들어질 수 있냐면 thin films, 얇은 막들, 얇은 필름 같은 것들로 만들어질 수가 있대요. 근데 어떤 필름들이냐면 that can be coated on various surfaces. 다양한 표면에 코팅이 될 수 있는 그런 막들이래요. 어떤 표면이냐? 예를 들면 어디에다가 바를 수 있냐면 페이퍼, 종이에도 되고 그리고 fabric, 직물 같은 데다가도 코팅을 할 수가 있대. 그러니까 범용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필름을 주격관계 대명사로 문장이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막 갖다 쓸 수 있는 필름으로 그 재료가 만들어진다. 자, 이렇다 보니까 패스트푸드 산업이 반기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반기고 있어요.
다음에 with 분사구문 하나 나오죠. 그래서 with 쓰이고 뒤에 목적어, with의 목적어가 major restaurant brands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 planning to choose 나오면서 with 분사구문. 해석은 주요한 레스토랑 브랜드가 더 친환경적인 포장지를 선택하는 걸 계획하면서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하면서 언제까지? 2025년까지. 자, 그래서 with 분사구문은 이렇게 뒤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사, with 분사구문이니까 능동수동 봐줘야 돼요. 이 브랜드들이 계획을 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능동으로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도 수동으로 pp로 들어가면은 틀린다. 자, 그래서 거의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포장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seaweed로 만든 포장지를 만들었는데 얘는 분해도 더 잘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능조차도 잃지 않았어. 플라스틱처럼 이 음식물이 달라붙지 못하게 코팅도 가능하고 여기저기 갖다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트푸드 산업이 이걸 반기고 있다. 아마도 더 비싸겠죠. 그치? 값은 더 나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친환경적이니까 좋더라. 자, 문법은 아까 있었던 가목적어, 진목적어 봐주면 되고요. 여기 있었던 거. 그리고 help라는 동사는 뒤쪽에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help라는 동사는 목적어든 목적격 보어든 투부정사도 올 수 있지만 원형도 올 수가 있죠. 원형 부정사. 그래서 이쪽에 지금 prevent가 help의 목적어로 원형 부정사로 들어가 있는 거 봐주면 되고요. 2번. 자, 그리고 여긴 안 써 있지만 with 분사구문도 마지막에 있었죠. with 플러스 목적어 그 다음에 ing냐 pp냐 이거 구별하는 거 with 분사구문까지 봐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단. 당신의 가죽 가방 leather bags가 are going unleather. 비가죽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대체품을 만들었다라고 했었죠. 내용이 좀 긴데 그래도 어렵진 않으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what is made of leather? 레더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서 be made of가 나왔죠. 아까 be made into였는데 이게 재료냐 결과물이냐의 차이점이에요. be made of면 이거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뒤쪽에 나온 얘는 재료가 됩니다. 재료. 근데 be made into면 그걸로 만들어진 거 말이 좀 어색하네. 그걸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얘도 해석은 똑같긴 한데 이 뒤에 나오는 거는 결과물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가죽을 재료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가방, 가죽 들어가죠. 신발, 옷, 아니면 자동차 시트 이런 것들이 가죽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리스트는 더 이어집니다. goes on. 이만큼 가죽을 재료로 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이 오일을 기반으로 한 인조 가죽들인 거잖아. 이런 인조 가죽들인데 어떤 애들이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수식어가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 쉼표에서 시작된 위치 수식어는 그 다음 쉼표까지 해서 삽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leathers 여기가 주어였는데 이 수식어 덩어리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require 얘가 이제 주절의 동사가 됩니다. 어쨌든 오일 기반의 가죽인데 어떤 오일 기반의 가죽이냐면 which make up 여기서 make up은 차지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차지하는 가죽이죠. 뭘 차지하냐면 인공 가죽의 majority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일 기반 가죽들. 가죽을 오일에서부터 어떻게 뽑아서 만드나 봐. 신기하네요. 일단 오일 기반의 가죽들이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하냐면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대요.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a long time,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대요. 그럼 지금 얘랑 앞에 있었던 a lot of energy 이렇게 두 덩어리가 병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목적어 병렬인 거지. 여기랑 여기랑 목적어 병렬. To break down. 분해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생산하기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제 번거로운 거니까 또 회사들이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회사들이 have been trying, 노력해오고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options. 더 친환경적인 선택지, 옵션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대. 자, 깨알 문법으로 여기 둘 다 ly가 붙어 있는데 ly가 붙는 거는 품사를 다운시켜주는 거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있을 때 ly가 붙으면 하나씩 품사가 내려가는 거지. friend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잖아. 친구. 거기에 ly가 붙었으니까 이제 형용사가 돼서 친근한, 친환경적인 이렇게 되는 거고
environmentally라고 하는 단어는 environmental이란 단어가 형용사니까 거기에 ly가 붙으면 또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environmentally라는 부사가 friendly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이게 다시 옵션을 꾸며주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ly를 두 번 붙여서 명사가 부사가 되는 그런 경우는 안 되죠. 릴리가 없으니까. 자, 뭐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친환경적인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그 첫 번째 성공이 왔어요. 1990년대에 왔습니다. 1990년대에 첫 번째 성공한 게 생겼나 봐. 근데 그게 어떤 때였냐면 어떤 한 회사가 만들었었던 때야. leather, 가죽을 뭐로부터? 파인애플 이파리로부터 가죽을 만들었었던 때래. 오, 대단하네요. 자, 여기 외에는 앞에 있는 1990년대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 부사라고 봐주면 되겠죠. 뒷문장은 완전한 게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성공이 있었던 이후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을 했는데 왜 안심을 했냐면 그때 이후로 많은 다른 친환경적인 재료들이 테스트가 되었대요. 아, 그 이제 드디어 친환경으로 바뀌는구나 이러고 안심을 한 거죠. 그래서 테스트가 이루어진 곳도 많았는데 심지어는 이제 몇몇은 증명되기까지 했어. 진짜 대체 가죽을 만들었다고 증명이 되기까지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심을 했대. 자, 그리고 여기 too many customers relief 이거는 아까 위에 본문에서도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요것도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many customers are relieved 대절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안심했습니다. 이러이러이러해서 안심한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대절 뒤에는 여기 since부터 해서 쭉 모든 문장들을 다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거쳐서 실제로 진짜 대체 가죽이라고 증명된 애들이 누가 있느냐? 뒤에 예시가 나오겠죠. 그레이프 웨이스트가 그 주인공인가 봐요. 포도 찌꺼기, 와인 산업으로부터 나온 포도 찌꺼기, 그리고 mushroom, 버섯인데 어떤 버섯이냐면 grown from farming waste. 농업 폐기물로부터 자라난 버섯들. 그럼 이 mushroom이랑 앞에 있는 grape waste랑 이렇게 두 개가 주어로 병렬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주어죠. 그러니까 뒤쪽에 나온 have been successfully turned 라고 하는 동사에 지금 수일치가 복수로 돼 있잖아. s가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수일치를 잘 봐줘야 되는 거지. 지금 주어가 두 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주어가 성공적으로 바뀌었대요. 뭘로 바뀌었냐면 into leather-like sheets. 가죽과 유사한 시트로 변경이 되었다. 근데 이게 되나 싶기는 해. 대단하죠. 그러니까 포도 껍데기랑 그리고 버섯 같은 걸로 가죽을 만들었다는 거야. 물론 진짜 가죽은 아니니까 가죽 같은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as절 수식어로 시작하니까 쉼표 여기까지 해서 s절 끝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잘 나오고 있네요. consumer demand 소비자의 수요인데 뭐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냐면 친환경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여기가 주어고 continues to grow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그치? 그럼 여기서 as는 뭐뭐함에 따라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뭐뭐함에 따라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것들이 more 이게 주어예요. more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형용사 부사만 있는 게 아니야. 명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더 많은 것이라는 주어로 해석이 되는 거죠. 더 많은 제품들이 발명이 되고 그리고 사용이 됩니다. 될 겁니다. 그치? 친환경 제품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친환경 leather alternatives를 위한 친환경 가죽 대체품을 위한 그 시장 마켓이 is growing rapidly.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그 마켓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된대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725달러가 아니겠죠. 725 million dollars. 야, 이게 얼마냐면 7억 2,500만 달러야. 7억 2,500만 달러. 그럼 대충 공 3개 붙이면 지금의 환율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공 3개 붙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야? 7천억 정도 되는 거잖아. 물론 이거보다 훨씬 크죠. 환율 때문에. 7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얘네가 이제 예상이 된대요.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 to reach 1.2 billion dollars by 2030. 2030년쯤에는 1.2 빌리언 달러. 그럼 이건 이제 12억 달러인 거잖아. 12억 달러면은 와, 이거에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럼 1조가 넘는 거야. 1조 2천억 정도. 그치? 1조 2천억 달러, 1조 2천억 원이죠. 1조 2천억 원 정도가 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성장세가 좋은 시장이라고 해요. 자, 여기 동사병렬로 is expected랑 앞에 was valued 이렇게 있었는데 시제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해석이랑 흐름에만 잘 맞으면 시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죠. 지금 2022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과거니까 여길 과거 시제로 쓴 거고 이제는 이럴 것으로 예측이 된다. 현재 예측이 됩니다라고 나온 거지. 2030년까지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2030년이 지나면 이 영상은 이제 틀린 영상이 되겠죠. is가 아니라 그것도 was로 바뀌어야 될 테니까. 뭐 그렇고요. 어쨌든 is expected가 여기서 expect라는 단어가 오형식으로 쓰였죠. 뒤쪽에는 목적어랑 보어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수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어는 날아가고 그 다음에 to reach라고 하는 보어만 남아있는 거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지금 투부정사로 들어갔지 expect 때문에 끌려 나온 보어는 투부정사 형태를 띠고 있죠. ing 형태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들어간 것까지 봐주면 돼요. 자, 정리해보면 문법은 to one's relief 요거를 바꿔 쓸 수 있었던 거 하나 있었고 그리고 be expected to 부정사, 투부정사로 써야 되는 거 하나 있었고 나머지 문법은 수일치나 아니면 as나 관계부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런 거는 한번 체크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품들 두 가지 하나는 미역으로 만든 포장품이었고 또 하나는 포도랑 버섯으로 만든 인공 가죽이었죠. 인공 가죽 요것까지 해서 두 가지 제품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렇게 리드모어도 마무리 끝.